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발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 만에 사표를 전격 수리했는데요.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그동안 높여왔던 분이시죠. 법사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윤 총장 사의 표명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오늘 윤 총장 사의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무책임하다. 2년 임기를 준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신은 헌법 정신, 법치주의 지켜야 하고 중수청 반대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런 끝까지 그걸 만약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도중에 그 직분을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둔 건 매우 무책임하다. 또 그의 관장하에 여러 수사건들이 중요한 수사건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책임하다고 생각되고 네. 두 번째는 정치하겠다는 뜻인데요. 대선도 출마하겠다 그런 짐작이 능히 되는데 그건 윤석열 총장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치하겠다고 하고 그 명분을 내세우면 될 일이지. 네.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서 그래서 중도에 사퇴한다고 하면서 그 속마음은 정치에 나서겠다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은 흔히 보는 구대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해합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반대 측이 질문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장된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않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채울 수 없도록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걸 지켰어야죠. 그러나 지금 형식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책임은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윤석열 총장이 저는 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정계 물론 그런 진출, 짐작이고요. 예, 정계 진출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는 윤석열 총장의 과거의 언행은 여러 의원들이 정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네. 저는 그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언론의 기관에 연이어 인터뷰하고 네. 그 발언의 내용이나 수위 또는 태도 그리고 등등의 여러 가지 행태 등을 비춰볼 때는 정치하려고 작정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계산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의 하에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근데 대선 출마까지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 여론조사나 지지도가 자기 생각대로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을 테고요. 네.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정 부분 지분을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근데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한 지 1시간 만에 전격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당초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좀 숙고의 시간을 가지던가 아니면은 반려를 하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일부에서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신속하게 사의를 수용한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은 같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 억지로 지금 국정을 꿰맞추듯이 이렇게 함께 갈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네.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섰으면 빨리 정돈을 하는 것이 국민이나 또 국정을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받는 리더십 중에 한 부분이 제때 그 결론을 못 내리고 미적거리고 질질 끌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다시 계속 답습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도 함께는 아니지만 예, 마찬가지죠. 네, 수리를 했는데요. 내막은 뭐 신현수 수석을 사의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분명히 정리 정돈을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그것도 함께 정리한 것은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하고도 좀 작년 국면하고 좀 달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렇게 갈등하는 모양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런 예측이 있었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그런 차원에서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만두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면 검찰하고 새롭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점이 매우 좀 아쉽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의 발탁 등을 살펴볼 때 상당 부분 그 검경 또는 추윤 갈등을 추습하고 좀 가지런히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무산되고 이렇게 깨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할 수 없는데 계속 억지 춘향식으로 이렇게 꿰어나가는 건 결국 국정에 혼란만 끼친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뒤늦게라도 정리정돈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남은 임기 동안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지금 다가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총장이 물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재보선 선거 국면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결코 집권 여당이나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재료는 아니죠. 뭐 선거에도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건 틀림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뭐 그것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번에 이러한 쇼크를 계기로 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일대 각성과 분발을 하면 오히려 좋은 것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각오를 합니다. 그 지금 일대 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지금 뭔가 어쨌든 지금 그러한 국정의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고 또 혼란을 끼치고 국민들께 그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집권 세력으로서는 일대 각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의 임기가 남아있고 이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또 중요한 책무이니만큼 네. 이제는 좀 더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둬서 더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꾸 네. 그 쟁점 있는 거 끌어모아서 사회적 파열음만 일으키는 건 결국 국민이나 국가나 또 민주당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이 지금 법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 수사기관 난립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 사회에 그 최적화된 기구와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새로운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들게 되면 사회적 비용만 퍼지고 부담만 들게 되고 국민에게 폐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중요한 공수처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개혁 과제를 입법화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잘 착근돼서 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고 물을 주고 걸음을 줘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노력해서 된 일은 아닌데 이러한 때에 또 다른 쟁점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전체를 다 흔들리게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근데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경우에도 1년에 수사할 수 있는 게 기껏 뭐 5건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잘 유능하게 최적화된 결론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미리 뭐 예단을 갖고 몇 건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일이 많으면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사회에 그런 일이 없는 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겠죠. 아니 이거 뭐 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지만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그대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하고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하는 공약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1차 검찰개혁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기능의 특히 수사 기능과 공소권 또 재판 기능은 합리적인 그런 배분에 의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편익을 제공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의 비례성에 맞게끔 책임을 묻는 그런 거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알맞느냐는 그런 배합이 필요한 것이지, 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일정 부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은 또 달리하고 있고요. 네. 또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도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법례와 또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 사회의 특수성과 현실, 또 기존에 있던 제도들, 그런 그런 공적 기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전문가들과 또 국민 여론과 같이 함께 심도 있고 또 두텁게 논의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느냐 안 했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하고도 서로 간에 설전을 벌이는 일도 있었는데, 이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가 원래 당초 이제 적극적으로 속도 조절 없이 그냥 그 중수청 설치 문제 법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지금 또 약간 시기를 늦춰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당내 기조는 어떤 겁니까? 예, 처음부터 3월 초에 발의를 하고 6월 달에 뭐 처리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좀 섣부른 것이고요. 네. 전혀 당내에서도 그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당 밖의 전문가들이나 여론과의 그런 소통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당에 마련된 특위에서 몇몇 의원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것이 이제 언론으로 나가서 그게 표출된 것이고요. 당연히 그러한 중요한 쟁점이 있는 제도고 형사사법 체계의 전체를 재개편하는 부분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의 논의도 깊고 넓게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당 밖의 전문가들이나 여론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당내 일부 강경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당내 의견인 것처럼 지금 비춰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윤 총장의 사퇴를 불러온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예, 당내 이제 그런 걸 빨리 하고자 하는 당원들도 계시고, 네, 또 당의 의원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뭐 전체 의견을 다 대표하거나 또 그 대표성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과다 대표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문제의식은 그동안 검찰이 권한이 오남용했었고, 그로 인한 그 이유는 검찰이 과다한 권한 집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든 축소시키고 해체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에 가진 점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성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비례성과 합리성을 저버리고 과다하게 내용을 마련한다든가 또 속도를 너무 과속을 낸다든가 이런 방법은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내 의견들을 앞으로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또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당연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그것을 법이 마련되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여러 가지 준비, 또 수용성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도 중요할 테고요. 예. 또 국회에서도 우리 당내에서도 의원들끼리의 논의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또 당 밖의 전문가들 또 여론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또 야당과의 같이 또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뚝딱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호피디의 언박싱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0